안녕하세요. 4단원 인권보장과 헌법 수업을 맡은 권효재입니다.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반들도 있는데 오늘 온라인 클래스 수업으로 처음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교과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지난주에 배부받았던 학습지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교과서 98페이지를 펴서 한 페이지만 앞장으로 넘겨 볼게요. 자, 그래서 98페이지에서 앞장으로 넘기면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단원명이 나오고 그 왼쪽으로 이런 사진이 보일 겁니다.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단원에서 이런 그림이 왜 교과서 사파로 들어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본격적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실제로 휠체어를 타고 있는 교통약자들에게 그 앞에 놓여 있는 계단은 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방해하는 또는 그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장애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때에 원하는 장소로 어디든지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그러면 장애인들에게도 이러한 이동권이 동일하게 보장되어야 할 텐데 실제로 휠체어나 목발을 이용해야 되는 그런 지체 부자유의 장애인들에게 이런 계단은 마치 이 에베레스트처럼 거대한 어떤 장벽, 그죠? 올라야 할 또는 극복해야 할 어떤 대상으로 느껴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장애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평등하게 보장되는 이 이동에 대한 권리가 그들에게는 이런 계단이라든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장치들로 인해서 침해당할 수 있다는 요소를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권보장과 헌법이라는 단원에서 장애인들의 이동의 권리, 인권의 한 요소라고 볼 수 있는 자유롭게 보행하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가 이런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는 시설들이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는 것,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런 사파를 삽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98페이지로 가서 나와 있는 교과서의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98페이지에 나와 있는 두 장의 그림을 보면 다른 요소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이 되는데 그 차이를 인권과 관련해서 한번 말해보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두 그림의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고 그것이 인권과 관련된 요소에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장애인 보도블럭, 그죠?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점자 블록 위에 왼쪽 그림에 보면 상자나 입간판이 놓여져 있고 보도블럭이 한 군데 탈락된 것도 보입니다. 그죠? 자, 만약에 장애인들의 보행,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설치된 이런 점자 블록 위에 짐이 놓여 있다거나 또는 보수되지 않아서 파손되거나 훼손된 곳이 있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보행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 장애인들의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하기 위한 이 점자 블록 위에는 물건이 놓여 있다거나 시설 보수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훼손된 부분이 있으면 굉장히 큰 방해나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이 부분을 한번 지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의 이동의 권리의 안전한 보행. 그래서 왼쪽 그림과 같은 부분에서는 이런 면들이 침해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일단 먼저 지적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일단 이 버스 승하차 를 할 수 있는 문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는가 또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는가의 차이를 보여주는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모차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는 이런 그 부모님, 그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들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런 계단 설치가 되어 있으면 이동하는 데 상당한 제한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이런 교통약자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불리한 점을 어, 겪고 있는, 그죠? 여러 불편한 점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해서 오른쪽처럼 승하차를 하는 곳에 바퀴로 달린 이동 수단이 충분히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로가 설치되는 것. 이것도 인권의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최근이 아니죠? 한참 됐죠? 어, 버스를 보면 저상 버스라고 해서 실제로 휠체어나 유모차가 쉽게 승차할 수 있도록 이 출입구에 있는 문이 굉장히 낮게 설치되어져 있는 그런 버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좋은 방향으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변화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부분이 영어 강사를 채용한다는 이 알림판 부분인데요. 영어 강사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증명사진, 얼굴이 중요할까요? 그죠? 영어를 잘 가르치고 전달하는 그 실제적인 능력보다 채용을 하는 데 있어서 얼굴을 보겠다라고 하는 거, 그죠? 이것도 하나의 인권 침해 요소가 될 수 있겠죠? 또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가 미국이나 영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제로 영어를 자신의 모국어로 쓰지 않았다 하더라도 충분히 교육을 통해서 영어 교육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출신 국가를 보고 영어 강사를 채용하겠다라는 것도 이 채용에 있어서 인권 침해의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공기관에서 새롭게 인재를 채용하고자 할 때는 증명사진이라든가 출신 학교, 학력 이런 것들을 따지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라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부분들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 교과서의 그림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 얘기를 조금 하고 시작할까 하는데요. 인권은 한자로는 사람 인자에 권리할 때 권자를 씁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사람의 권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영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은 영어로 human right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human 사람이잖아. rights 원래 right는 뭐 오른쪽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s를 붙여서 권리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인권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보장이 되는 그런 아주 기본적인 권리를 우리는 인권이라고 합니다. 피부색이나 성별이나 나이라든가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보장되어야 되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인권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발달해 왔는가라는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교과서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좋겠지만 우리는 시간 관계상 이 교과서의 내용이 정리되어져 있는 학습지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배부받았던 학습지 제일 첫 번째 장인데 제가 이거 페이지를 기록을 안 했어요.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수기로 조금 기록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측 상단에 보면 단원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단원명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인권의 의미와 변화 양상에서 인권은 어떤 과정을 통해 발달해 왔는가 이 내용이 1페이지가 되겠고요. 그 뒤쪽이 2페이지 그 다음에 헌법의 역할과 시민 참여라는 요 소단원 제목에서 1번 헌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3페이지가 되겠죠. 그리고 바로 뒷장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이라는 페이지가 5쪽이 되겠네요. 5쪽에 국내 인권 문제의 양상과 해결
나와 있는 페이지가 5페이지, 그리고 뒷장이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페이지를 기록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학습지 여러분들 또 분실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반 번호 이름도 반드시 기입을 해주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지를 통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현재 학습하고 있는 이 인권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빈 곳 괄호 1번에는 인권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이기만 하다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기본적 권리. 자,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있건 피부색이 어떠건 국적이 어떻건 간에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누리는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인권의 특성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권의 특성. 태어나면서부터 가지는 당연한 권리.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가졌다는 건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주어져 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때 천부인권이라는 표현을 써요. 하늘 천자, 부여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하늘로부터 부여받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천부인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국가의 법이나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에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인간으로 태어나기만 했다면 가지는 권리이기 때문에 굳이 법이나 문서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는 권리여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의 내용 옆에는 뭐라고 하나 써놓냐면 자연권이라는 표현을 하나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나 제도가 규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당연히 보호되어야 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권리다. 자, 그리고 함부로 침해할 수도 없고 누구나 동등하게 누리는 권리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하게 누려야 할 권리라는 거죠. 자, 그런데 2번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2번 제목을 보면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번의 인권의 특성의 내용에 근거해서 본다면 법에 안 써져 있어도 당연히 존중되어야 되는 권리라 그랬는데 왜 굳이 노력까지 해야 되느냐? 인권 보장을 위해서 왜 노력해야 되느냐? 라는 질문 가능하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권리라고 얘기했는데 국가의 법이나 문서로 보장되기 이전부터 너무 자연적으로 주어진 권리인데 왜 이 보장을 위해서 노력까지 해야 돼요? 이런 질문이 가능할 텐데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는 내용이 들어간 이유는 이렇게 너무나도 당연한 권리이지만 보장되지 않았던 시기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100년 이전의 한국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일제강점기죠. 1920년, 21년. 그죠? 그래서 1919년에 경술국치로 국가의 자주적인 어떤 주권을 일본에게 잃게 되었던 그 시기에 우리 조상님들, 그죠? 독립운동가들, 이런 분들께 인권이 보장됐었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서 또 100년, 200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신분제의 질서가 지배하던 사회였어요. 그래서 노비, 그죠? 평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양반과 동일한 인권을 누렸을까요? 아니겠죠. 실제로 조선시대의 노비들은 자유롭게 거주지를 이동할 수 있는 자유도 없었고요. 그죠? 권리도 없었고 결혼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들과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권 보장이 당연하게 이루어지지 않던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을 흘리면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성별이나 피부색, 종교 등에 따라서 차별이 존재했으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인권이 있다는 생각이 일반화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여담이기도 합니다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뿌려진 피를 먹고 자란다. 민주주의는
피와 땀으로 일군 것이다. 이런 표현을 흔히 수사적으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뮤지컬 영화였던 레미제라블이라든가 아니면 택시 운전사 한국 영화였죠. 그다음에 1987과 같은 영화들을 보면 실제로 이 너무나도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민주주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의 내용들은 배경 지식으로 여러분들 살펴본다면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 진짜 중요한 이야기는 3번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권 보장의 역사. 그 신분제 질서가 당연히 지배하던 그런 시대들이 있었는데,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인권이 당연히 지켜져야 할 것들로 여겨지게 되었느냐라는 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 교과서 99페이지,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99,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교과서를 안 펼쳐보고 있어서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인권 보장의 역사가 100페이지부터 나오네요. 100페이지 하단에 보면 한눈에 보는 인권 보장 과정이라고 해서 영국의 명예혁명부터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까지 시대 순으로 이렇게 쭉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여러분들 같이 정리를 하시면 나중에 시험 공부를 할 때 매우 유익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학습지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인권 보장의 역사 제가 여기 수정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여러분들도 써놓으면 나중에 시험 공부할 때 101쪽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부터 갈 거냐면 사실 민주주의의 역사가 영국의 시민혁명으로부터 시작됐다라는 것들은 중학교 때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이야기를 쭉 해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굉장히 상세하게 는 설명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상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교과서의 내용과 함께 보시면서 그 흐름들을 쭉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들은 우리 학습지하고 교과서에 정리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근대적인 형태의 민주주의는 영국에서 시작됐는데 영국은 지금도 왕이 존재하죠. 엘리자베스 여왕이 다스리는 형태지만 실질적인 정치의 권한은 의회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헌군주제라고 해서 왕이 실질적인 통치권을 가지는 형태이지만 의회가 그 왕의 그 권력을 적절한 형태로 제한하고 견제하는 그런 의회 중심의 형태와 왕이 통치하는 형태가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영국의 민주주의의 형태로부터 이제 우리가 민주주의 역사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요. 1215년에 당시에 영국을 다스렸던 이 존 왕, 그러니까 왕이죠. 킹 존. 이 존 왕이 실제로 이제 정치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왕이 이제 정치를 잘 못하는 걸 실정이라고 하는데 왕의 실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상당히 힘든 이런 삶을 피폐한 삶을 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의회가 여기에 이제 제재를 가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국왕이 힘을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삶이 피폐해지고 힘들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국민들을 왕의 전제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왕권을 제한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대헌장이라는 문서에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실제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으나 백성들의 안전한 삶 또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의회가 거기에 개입하게 되는, 왕의 권한을 적절히 제한하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대헌장이라는 문서에 담기기 시작했죠. 그랬는데 이제 근대 르네상스 종교개혁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면서 16세기부터 이제 18세기까지 여러분들 중학교 때 아마 들어봤을 절대 왕정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중세 봉건 사회의 역사가 마무리되고 근대 시민 사회로 이행하는 그 과정에서 왕이 아주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통치력을 행사했던 시대를 이 절대 왕정 시대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 이 절대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왕이 절대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왕실이 부자여야 되잖아. 그 돈이 많아야 되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전에 계속해왔던 농업이나 축산업보다는 상공업, 무역과 유통 요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키면서 경제력을 활성화시키려고 했고 이 절대 왕정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려면 왕실이 부자여야 된다. 그러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된다. 이러면서 상공업이 매우 발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공업에 종사하고 있던 이 도시의 상공업자들이 근대 시민 계급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경제력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으면서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왕실의 어떤 탄탄한 재정을 지원하던 도시 상공업자들이 우리가 실제로 국가를 왕실을 먹여 살리는데 왜 우리는 귀족들만큼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가? 우리도 똑같은 사람인데. 라고 하면서 이제 정치적 권력을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났던 게 16세기의 바로 시민혁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 왕정을 지지해 주던 도시의 상공업자들을 중심으로 우리에게도 시민적인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나 귀족, 성직자들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거, 정치적인 독점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을 이제 비판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상공업의 발달로 인해서 시민계층, 여기서 말하는 시민계층은 이제 도시 상공업자겠죠. 도시 상공업자들이 성장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18세기에 들어오면서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라는 이론이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사회계약설, 계몽사상. 여기는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충 설명은 검정색으로 쓰겠습니다. 이 계몽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의 힘을 가지고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계몽사상을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enlightenment라는 이 단어로 표현이 되는데 enlighten 즉 라이트를 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라이트 빛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죠. 그래서 인간이 이성적인 사고, 합리적인 사고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 계몽사상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성이라는 건 왕과 귀족만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이성의 힘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나 귀족 말고 사람인 우리 평민들 또는 우리 시민계층들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의 이성의 힘으로도 사회를 진보시킬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정치에 참여할 기회와 권리를 줘. 라는 주장을 하는 시민혁명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계몽사상이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에 대한 믿음을 근거로 하여서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다. 우리도 사회를 발전시킬 수 있는 권리, 참여의 기회를 달라라고 하는 시민혁명으로 연결됩니다.
자, 그리고 사회계약설 여러분들 이것도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내용일 텐데 사회계약설은 국가라고 하는 것이 인간 사회에서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느냐라는 것에 대한 이론이에요. 그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있었을 때부터 국가의 체제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인간 사회 속에서 국가라고 하는 게 어떻게 발생하게 되었느냐? 사회계약론자들은 이 국가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이 자신의 권리, 천부인권을 가지고 있는데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게 안전하게 보장이 안 된다. 그래서 이 천부인권,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했고 그래서 국가의 그 권한을 위임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일부를 또는 전부를 국가에 위임할게. 그래서 국가가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법이나 규범 같은 것들을 정하면 우리가 거기에 복종할게. 라는 약속을 통해서 국가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계약, 결국 국가의 권리 또는 권한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에 위임하거나 위탁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이 없었다면 이 시민들이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국가의 권력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보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계약설이 주장하는 것 역시 인간이 기본적 인권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또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당연히 그 권한을 위임한 사람을 위해서 국가는 통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몽사상과 사회계약설이 확산되면서 결국 국가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사회가 발전하고 진보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인간으로부터 시작된다. 그 인간에 왕과 귀족만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평민들, 기존의 신분제 사회에서 억압받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모두 이성을 가지고 있고 모두 소중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라는 존재는 그들에게 국가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또는 기본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상으로 확산된 것입니다. 자, 시민혁명과 관련된 문서라는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 1688년 여기 적혀 있네요. 1688년에 문서의 형태로 권리를 보장하는 이 문서로 작성이 되면서 명예혁명이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되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왕이 교체될 때에는 뭐 전에 왕이었던 사람을 이제 이렇게 죽이고 막 피를 흘리고 이런 방식으로 왕위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국의 명예혁명은 유혈 사태 없이 정권이 교체되었던 혁명이다. 아주 명예로운 혁명이다. 라고 해서 이 명예혁명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명예혁명을 통해서 아주 강력한 통치 권한을 유지하고자 했던 제임스 2세가 폐위가 되고 제임스 2세의 딸이었던 메리와 그의 남편을 이제 왕으로 추대했던 그런 사건인데 이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유혈 사태 없이 왕권이 교체되었던 이 혁명 사건인데 결국 그 이전의 왕이 굉장히 절대적인 권한을 휘두르고 강력한 통치를 하고자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명예혁명이 일어나게 되었겠죠.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의회가 역시 제한할 수 있고 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의회가 왕의 권한을 제한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권리장전이 바로 명예혁명을 통해서 이뤄낸 성과가 기록된 문서였습니다. 권리장전. 자, 그래서 명예혁명의 권리장전의 내용을 보면 의회가 국회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다. 무엇을 위해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래서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고자 여러 가지 억압적인 정책을 펴는 절대 군주의 입장을 어 의회가 국민의 보호라는 명분으로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영국의 명예혁명 1688년. 자, 그리고 미국의 독립혁명. 미국은 실제로 종교적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영국인들이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하게 되면서 뭐 인디언들과 여러 가지 갈등을 겪기도 했지만 결국은 성공적인 정착을 했죠. 그래서 영국식이었던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아메리카 대륙에 이제 뿌리내리게 되는데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미국은 본토인 영국하고 여러 가지 이제 갈등 문제 또는 그 아메리카 대륙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던 인디언들을 몰아내고 개척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갈등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의 독립혁명 또 미국 사회에 아메리카 대륙의 민주주의를 정착하게 했던 영국의 어떤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1766년에 미국의 독립선언이라는 형태의 문서로 정리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독립선언에 담겨져 있는 어, 내용은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민주주의 체제 속에서 보호한다라는 것인데 자, 이 기본적 인권의 예를 뭐로 들고 있습니까? 개인의 생명. 그죠? 국가가 개인의 생명을 탄압할 수 없죠. 지금 미얀마에서 군인 세력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민주주의를 되돌려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들을 폭력으로 억압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19살짜리 소녀가 이제 그죠? 총을 맞고 살해당했다라는 뉴스를 이제 봤는데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 세력이 결국은 개인의 혁명, 자기네들의 권력에 대한 어떤 욕망 때문에 국민들의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금 21세기인데도 그렇죠. 그죠? 개인의 생명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법이나 문서가 보장하지 않는다 해도 언제나 지켜져야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어떠한 이유에서건 이 개인의 생명을 빼앗을 수는 없죠. 그래서 미얀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소요 사태들 전부 인권 침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유권, 평등권,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평등권이라고 하죠. 이런 기본적 인권을 국가가 보호해야 한다라는 내용이 이 미국 독립선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 국가의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아까 사회계약설에서 이야기했던 원리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구성했어. 그럼 국가는 당연히 국민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의 통치권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정치의 주인은 국민이다라는 원리가 미국 독립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항권, 요 내용은 여러분들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항권. 이 저항권은 우리의 권한을 위임받은 국가가 우리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인권을 침해하는 그런 정치 형태를 가지고 있을 때 국민들이 그 권한에 저항하고 실제로 위임한 그 통치권을 다른 주체에게로 넘겨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을 우리나라 헌법 정치 사상 최초로 탄핵당한 대통령인데 이 탄핵을 발의하고 탄핵을 결정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죠? 국민 여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국회에서 이제 탄핵을 발의하게끔 했고 결국 부당한 또는 올바르지 않은 정치 권력을 국민들이 몰아내는
권리를 저항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저항권에 대한 내용, 저항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내용이 미국의 독립선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기본적 인권, 국민주권의 원리, 저항권의 행사 등 이 근대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들이 모두 미국의 독립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1766년. 그리고 1789년에 있었던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의 내용을 여러분들 조금 친근하게 살펴보려면 뮤지컬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 18세기에 대다수 프랑스의 국민들이 겪었던 비참한 삶의 어떤 모습들을 비롯해서 이들이 왜 혁명에 나설 수밖에 없었는가, 그리고 그 혁명의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영화의 형태로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특히 아름다운 음악들과 함께 어,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이 프랑스 혁명의 성과들은 프랑스 인권 선언문,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라는 문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있었던 명예혁명, 그다음에 미국의 독립혁명을 통해서 보장했던 민주주의의 원리들이 마찬가지로 프랑스 인권선언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야 된다. 옛날에 신분제 사회에서는 농노, 노예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가질 수 없죠. 뼈 빠지게 일해서 주인의 주머니를 배불리는데 사용했었다는 거죠. 하지만 모든 시민들이 정당하게 노동을 했다면 이제 그것은 그들의 재산이 되어야 한다라는 재산권의 보장, 그리고 자유로울 시민의 권리, 평등권의 보장 등 기본적 인권의 보장에 대한 내용들이 프랑스 인권선언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런 시민혁명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들이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는 시민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담겨지게 되었다면 이것이 어떻게 보편적인 권리로 확산되었느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멉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영국이 시민혁명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일으켰고 근대적 형태의 민주주의를 제도화했던 아주 발전적인 민주주의를 의 역사를 써내려갔던 국가지만 명예혁명을 통해서 권리장전에 그 인권 보장에 대한 내용이 써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세기까지 실제 노동자 계급은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는 차티스트 운동이 펼쳐지면서 노동자들의 정치에 참여할 권리를 확대시켜 달라. 즉 노동자에게도 투표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라고 얘기했던 이 운동이었습니다. 차티스트 운동. 그래서 실제 차티스트 운동은 1838년부터 1848년까지 영국의 노동자들이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던 이제 하나의 시민 운동이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권리인데 결국은 의회 정치를 할 대표자들을 뽑을 수 있는 권리를 노동자들에게도 충분히 보장해 달라라고 하는 그 보통 선거권을 노동자들도 획득하게 해 달라라고 하는 요구였습니다. 자, 그래서 노동자들의 참정권을 주장했던 이 차티스트 운동이 1938년부터 이제 48년까지 벌어졌었고 실제로 1867년에는 재산을 어느 정도 가졌느냐를 가지고 결국 노동자들의 투표권을 제한했었던 건데 이 제한이 철폐되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연도를 굳이 기억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제가 빨간색으로 쓰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차티스트 운동의 결과로 1867년에는
재산권에 따른 선거권 제한이 철폐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노동자 계층까지 선거권이 확대되었다. 여기에 쓰는 게 더 낫겠네요. 1876년에 이르러서야 보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과서 99페이지의 읽기 자료에 보면 서프러제트 발음이 어렵네요. 네. 이 서프로제트라는 영화를 소개하는 일기 자료가 99페이지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1867년에 이 노동자들의 투표권이 보장이 됐습니다만 여전히 여성들의 투표권은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성인 여성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1910년대부터는 영국 여성들이 우리도 참정권을 달라. 남자만 사람이냐? 여자도 사람이다. 우리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1910년대에 여성들이 참정권 확대를 요구하는 시민운동이 또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참 웃긴 게 이 서프러제트 운동을 통해서 결국 여성들에게 또 투표권을 주는데 1918년에는 만 30세 이상의 여성들에게만 선거권을 줬대요. 여성들이 크게 길거리에 나와가지고 이 목소리를 높여서 참정권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10년 넘게 운동을 해서 얻어낸 성과가 1918년에 만 30대 이상에게만 보장해 주는 거. 그러다가 10년 후인 1928년에 만 21세 이상의 여성도 남성과 동일한 선거권을 획득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권리이지만 이것이 당연해지기까지는 숱한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목소리를 높이고 피를 흘리고 희생당하고 했었다는 거죠. 이것이 참 우리가 앞서서 이 인권 운동을 했던 인권의 보장을 위해서 노력했던 이 선조들에게 감사를 해야 할 어떤 이유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것을 공부해야 될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온라인 수업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까 해요. 그래서 지난주에 수업을 했던 친구들은 조금 더 상세히 살펴봤지만 오늘 인권 보장의 역사 부분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여러분들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들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EBS 온라인의 시스템이 여러분들 수업률을 체크하거나 이런 것들이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일단 업로드 상황을 보고 제가 여러분들 온라인 학습에 대한 안내문에 QR코드랑 밴드 주소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EBS에 이 접근이 안 되는 친구들은 밴드에도 제가 동일하게 동영상을 올려놓을 거기 때문에 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학습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들었는지의 여부는 학습지와 필기 내용을 통해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EBS의 지금 시스템이 너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기타 질문이 있는 친구들도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질문을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통해서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로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생 많았습니다.